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바보가 아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0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미국은 휴장입니다. 뉴욕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요. S&P 500이 주간 12% 랠리했다. 연준이 정크본드 매입 초강수를 뒀다 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9일 다우지수는 1.2% 올랐고요. 그 다음 S&P 500은 1.45% 올랐고 나스닥도 올랐는데 0.77%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는 다음날 10일 성금요일을 맞아 휴장하며 부활절 12일 일요일을 기린다 라는 거고요. 이로써 주간은 다우 12%, S&P 500 12.1%, 나스닥 10.6% 뛰었다 라는 거죠. S&P 500의 경우 주간 상승폭이 1974년 이후 최대다. 나스닥도 2009년 이후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0.77% 올랐는데 왜 올랐나요? 왜 올랐나 보시면 이날 연준이 공격적인 부양 조치를 또 다시 내놓으면서 증시는 4거래일 동안 3일 올랐다라는 거죠. 연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위축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지방정부와 중소기업을 상대로 2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대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방채 회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정크본드까지 포함됐다라는 겁니다. 진짜 강력한 부양 조치입니다. 2조 3천억 달러 정도면 우리나라 GDP가 한 6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한 4배 정도 되는 수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주로 이것은 고용과 회사채 이쪽을 사주는데 이제 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강력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비해서 오름폭은 좀 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이제 이게 발표되고 나서 한 2, 3% 정도 오르다가 바로 또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빠지면서 장 거의 막판쯤 되면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끌어올리는 형국을 해서 0.77% 정도로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마이너스 2.33%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유는 유가 합의가 장이 끝나서 이제 합의가 됐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이때 당시에 한 10% 이상 하락을 하다가 결국은 한 7%대 하락을 한 WTI 기준이 23.21달러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유가 합의를 했습니다. 이후 유가 합의를 했고요. 오펙 플러스가 역대 최대 원유 감산에도 WTI 9% 폭락한 이유는 라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아 러시아가 주도하는 산유국 연합 미국 제외죠.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 플러스는 긴급 화상 회의를 통해 원유 생산을 1,000만 배럴 줄이기로 했다라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원유 선물 시장은 최대 감산에 오히려 폭락했다라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유 선물 시장이 뉴스가 이제 선물 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은 아직 반영이 안 됐고요. 오늘 휴장이라 휴장만 아니면 이제 선물 시장이 반영이 될 텐데 휴장이어서 이제 반영이 안 될 것 같고 월요일날 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럴당 지금 한 23달러 정도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은 거의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하는 거의 진짜 널뛰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 선물 같은 경우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1,000만 배럴 이 뉴스로 보면 1,000만 배럴 줄이는 것보다는 이것보다 이제 수요가 더 많이 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뉴스 같은 것들을 보시면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세다 아니면 사망자는 증가세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2차 대유행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업자는 폭증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실업 쓰나미 덮친 미국 3주 동안 인구 5% 실업자 됐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많아졌다.
블룸버그 통신이 3주 동안 1680만 명이 실직했다. 3억 3100만 명의 미국 인구의 5%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불과 한 달여 만에 없어진 셈이다. 이는 1967년도 노동부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2차 석유 파동 직후인 1982년 10월 69만 5천 건이 최대였는데 2009년 3월에도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죠. 그때 66만 5천 건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때와 비교하더라도 지금 10배가량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역대 최고로 지금 안 좋은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준이 서둘러서 2조 3천억 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지금 풀겠다고 나선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시장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주가가 오른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그 시장을 이제 바보 취급을 합니다. 바보 취급을 해요. 호재가 나오면 오르고 악재가 나오면 떨어진다고 이제 냄비 근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불안해합니다. 오르면 이제 뭐 끝없이 오를 것 같고 이러다가 이제 공항에서 저가 매수세를 놓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또 샀다가 떨어지면 공포에 질려서 또 이제 팔아버리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식시장이 바보가 아니고 정확히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꿰뚫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던지면 빠지고 막 뭐 또 사면 또 오르고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이제 돈질을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빼고 하는 게 이제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주가가 이제 바보는 아니라는 얘기요. 그리고 한마디로 사람들이 불안을 시장에 반영하는 행태로 이제 주가가 나타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시장에서 한 발 떨어져서 시장을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발 떨어져서. 한 발 떨어져서 이제 보이는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겉으로 보면은 하루하루 이제 데이터가 일희일비하면서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러다 보면 여기에 이제 편승하다 보면 그 계좌가 녹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장이 말이 되는 거냐? 이렇게 뭐 펀더멘탈도 보지도 않고 하루가 올랐다 내렸다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게 말이 되냐? 응?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단기만 본 거예요. 단기만 본 거고 장기적인 신호로 보면 이런 것들은 더 이제 다른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장기로 보면. 장기로 본다는 얘기는 우리가 좀 멀찍이 떨어져서 주식시장 자체가 어때 왔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시장이 안정됐을 때는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때도 이때처럼 불안하고 이렇게 투자를 했냐라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 애플이 이제 거의 한 107% 정도가 올랐는데요. 뭐 8거래일 상승도 12월 달에는 막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올랐어요. 사놓기만 하면 계속해서 올랐다라는 거죠. 그럴 때가 투자의 적기라는 얘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이거 투자하면 돈을 잃을 것 같고 이런 때가 투자의 적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짜로 올랐을 때는 매일같이 오르는 신호를 보여줬죠. 그리고 사람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0%대 상승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0%대 상승은 0.2%, 0.3%, 0.4% 오를 때도 그렇게 오르고 떨어질 때도 0.2%, 0.3%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꾸준히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만약에 1987년도 블랙 먼데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뭐 이럴 때도 보면 마지막에 공황이 끝날 때 이런 신호를 보여줍니다. 0%대 상승이 꾸준히 일어나요. 지속적으로 일어나다가 8거래일 상승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기적으로 오늘만 볼 게 아니라 아니면 일주일 정도만 볼 게 아니라 이것을 한 30년 신호로 쭉 본다면 공황의 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 라고 본다면 그게 8거래일 상승이 일어났다라는 거고 매일같이 조금씩 올라간다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늘 나는 이런 뉴스 같은 것들만 보면 이게 보이질 않죠. 오늘 타결됐다. 그러면 좋겠네. 그리고 들어가고 오늘 또 이제 타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져. 그러면 또 그때 돈을 빼고 이런 신호를 보고
투자를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단기적인 신호가 아니라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보내주는 신호 그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런 게 또 뭐가 있냐라는 거죠. 뭐 이런 거는 공항의 끝이 어디냐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가 뜬 달을 제외하고 뭐 두 달 공항이 시작됐으면 끝나는 거는 두 달이 지난 후에 첫 거래일이 끝나는 달이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봤을 때.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해도 공항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보여주는 공항 데이터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아는 거죠.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도 내가 이제 주식 투자를 했다면 그 널뛰기 하는 장사에서 샀다 팔았다 하든지 아니면 고점에 사고 한 뭐 50% 물려 있는 지점에서 그 다음에 그냥 뭐 패닉에 빠져가지고 팔아버리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후에 봤더니 미국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더라라고 보고 또 그때 고점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게 아니라 이거를 좀 장기적인 추세나 이런 것들을 보고 언제가 진짜 안정된 그 때냐라는 것들을 분석을 한 다음에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9년서부터 2020년 2월까지 2월 초까지는 계속해서 올라왔으니까 2월 10일인가가 그때 고점 아니에요. 예. 2009년 이후서부터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고 2009년 9월서부터인데 그렇게 따지면 거의 한 12년 동안을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올라왔다라는 거죠. 중간에 뭐 2011년도 뭐 그 미국 신용등급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올라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에 뭐 어떤 뉴스나 뭐 주가가 며칠 오른다고 뭐 일희일비 할 게 아니라 그 장기적인 것들을 보라는 얘기예요. 장기적인 걸 보고 현재는 돈을 벌 때가 아니라 오히려 돈을 지킬 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 매일매일 오르는 주가 차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보고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이너스 3% 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8거래일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만든 룰이 아닙니다. 예. 그냥 나스닥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항이 언제 끝나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를 제가 통계나 확률적으로 그거를 이제 뽑아낸 것 뿐이죠. 저는 이제 발견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할 때 그때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최대한 안전할 때. 공항에서 이제 막 뭐 좀 더 벌려고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장이 막 패닉에 빠지면 떨어지는데 그때 견딜 수 있냐라는 거지. 지금 멘탈이 나가 있는데 나가가지고 지금 살려고 하는데 샀어요. 샀는데 만약에 뭐 월요일날 샀는데 화요일날 떨어져. 그것도 한 3%씩 떨어져요. 그러면 견딜 수 있냐라는 거죠. 못 견딘다라는 거예요. 저도 멘탈이 굉장히 좀 강한 편이거든요. 예. 강한 편이고 그 뭐 2018년도 10월에도 많은 돈을 뭐 좀 까먹었지만 그때도 뭐 밤에 잠은 잘 못 잤어요. 예. 잠을 잘 못 잤지만 뭐 울거나 아니면은 뭐 인생 좌절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지금 이 오르내리는 시장에서 지금 멘탈이 나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사도 뭐 사시려면 사시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거니까 뭐 지금 보면은 고점 대비 한 15% 이상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예. 절대 팔지 않는다면. 근데 이게 계속해서 빠지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르면 이제 다행이지만 운이죠. 오른 것도. 왜냐하면 공항 신호가 끝난 게 아닌데 그냥 자기 감으로 해서 투자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가지고 투자했는데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나무인 됩니다. 예. 아나무인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것도 믿지 않고 그냥 자기 감으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부안해동 해가지고 떨어질 때는 또 팔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조급하면 지는 시장이 이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믿을 것이 저는 이제 매뉴얼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솔직히 차트나 이런 것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뭐 그 지금까지 이제 나스닥 지표 같은 경우는 사람의 욕망을 이제 그 담아낸 건데 차트나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별 기업 분석 같은 게 막 들어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시계보다는
오히려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이제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이제 과거 데이터가 이제 맞느냐, 앞으로 미래 그 벌어질 일들인데 그런 것들을 다 그거에 맞춰서 이제 생각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러면은 기준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그냥 감으로 잡아요? 아니면은 이 미친년 널뛰기 하는 그 주식 시황판 보고 잡습니까? 아니면 그 매일매일 그 뉴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사람들 혹세무민 하는데 뭐 제목도 아주 자극적으로 뽑잖아요. 오늘도 보시면 뭐 실업률이 최고다, 뭐 역대 최고다, 아니면 뭐 오르는 게 또 역대 최고다, 뭐 이런 식으로 뽑는 신문을 보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합니까? 예. 뭐 그런 거 믿고 이제 투자하면 지금 들어가면 되죠. 이럴 것 같으면. 예. 근데 우리가 공황이 끝나고 그 안정될 때, 아주 마음이 편할 때, 그때 이제 증거를 보여주면 어떻게 되냐? 그럼 이런 시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0%에서 10%, 10%에서 20% 오른 게 몇 년입니까? 24.3년, 29.7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에서 20% 오르는 시장이 54%, 예, 54%고요. 그리고 20%에 30%가 거의 20% 가까이 되고, 그 다음에 30% 이상도 5.4%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떤 시장이냐? 나머지는 떨어지는 시장인데, 떨어지는 시장은 다 합쳐봐야 20%밖에 안 돼요. 20%. 그러니까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이렇게 안전한 시장, 이 안전한 시장을 봐야 되는데, 떨어지는 시장을 보고 있다는 거죠. 왜 떨어지는 시장이야? 이게 공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공황. 자, 공황 한번 볼게요. 공황 보시면, 자, 1987년도 블랙먼데이 어떻게 됐어요? 0.91% 올랐죠. 그 다음에 2000년 닷컴 버블, 2000년, 2001년, 2002년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39%,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33%, 2008년도 금융위기 마이너스 47%, 2011년도 마이너스 6.4%, 미국 신용등급 위기.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공황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많이 벌 것처럼 이쪽으로 들어간다. 그냥 아니, 주식 시장 자체가 떨어져 버리는데 50%까지 막 떨어지는데 어떻게 돈을 법니까? 이때. 오히려 이때는 투자하지 않는 게 돈을 번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ETF인가 뭐 이렇게 쭉 조사를 했더니 가장 좋은 수익률이 0%래잖아요. 왜 0%입니까? 투자하지 않았으니까 돈을 번 거죠. 남들은 막 20%, 30% 이렇게 나가고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공황 중일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공황이 끝나면 V자 반등이 일어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연도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망가졌다는 얘기예요. 공황이 일어나면. 그래서 재수 좋게 올해 이제 연도가 공황이 끝나면 뭐 상반기 중에 끝날 수도 있죠. 아니면은 뭐 다음 달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황이 끝난 신호가 뭐냐? 뭐 이렇게 2달 연속으로 마이너스 3%가 안 떴다. 그리고선 그 다음 달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플러스가 나요. 예. 뭐 2009년도 같은 경우도 플러스가 나거든요. 그 V자 반등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그때 보고 들어가도 전고점에서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10년 상승이 일어납니다. 10년 상승이. 전고점을 찍고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 뭘 보셔야 됩니까? 오히려 안정적으로 오를 때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돈을 좀 지키면서. 그래서 이 롤러코스터 장세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하시고 감정적으로 휘둘리면 돈을 다 날릴 수 있습니다. 공황이 일단 시작됐다. 이건 이제 도박판이 시작된 거예요. 홀짝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하루에 막 수십 프로가 움직이고 하루에 뭐 한 4%, 5% 정도가 움직이는 거예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시장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때 오르면 이제 탐욕에 빠지고 내리면 이제 공포에 벌벌 떨죠. 그래서 주식을 사도 안 사도 이제 잠이 안 옵니다. 예, 잠을 못 이뤄요. 예. 주식을 사면 이제 공포스러워서 잠을 못 자고 주식을 안 사면 안 사면은 그 억울해서 잠을 못 자죠. 예. 그래서 이런 도박판에서는 큰 돈을 벌 확률보다는 돈을 잃을 확률이 높다라는 게 통계적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죠. 예. 통계적 결과고 여기도 보시면 통계적 결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공항이니까 공항에는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통계적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부안해동해서 들어갈 게 아니라 천천히 그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지금까지 공항이 어떻게 끝났나를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V자 반등이 일어나도 그 너무 늦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미국 시장은 우상향이 지속적으로 나이키 커브처럼 쭉 가는 시장입니다. 내가 뭐 한 1억이 있는데 지금 왔다 갔다 사고 팔고 하면서 9천을 날렸다. 1,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꾸준한 상승장이 일어나도 1,000만 원 갖고 10배를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하나도 사지 않고 팔지 않고 그냥 1억을 지켰다면 앞으로 두세 배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2, 3억이 되는 거예요. 돈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지. 저는 비관론자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낙관론자지. 근데 공항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래서 주식이 우상향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주식 투자 안 하고 루비니 교수처럼 그냥 욕지거리만 하겠죠. 계속해서. 절대 그렇지 않고요. 지금 같은 장에서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위험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확실하게 공항이 끝났다라는 신호, 장기적인 그 시그널을 이제 분석을 하면 장기적으로 쭉 보는 거죠. 이렇게 하루 이틀을 보는 게 아니라 공항 전체를 놓고 공항 몇 개를 놓고 분석을 했을 때 진짜 그 장이 끝나면, 그러니까 이 공항의 장이 끝나면 그때는 반드시 신호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바보 취급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시장을 바보 취급해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이런 공항에서는 미친년 널뛰듯 하는 주가 오르내림이 있는데 그거는 공항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공항을 멀리서 보자라는 거지. 멀리서 보면 공항이 끝날 때는 이런 신호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거를 분석을 하지 않고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3%나 아니면 마이너스 3%가 안 뜨는 두 달이다. 아니면 8거래일 연속 상승이 일어난다. 라는 것들. 8거래일 연속 상승 그거에 월, 화, 수, 목, 금,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일요일 쉬잖아요. 그 다음에 월, 화, 수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8일 동안, 거래일 동안 8번이 연속으로 상승했다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경우도 6거래일 상승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 하루 오르고 이틀 연속으로 오른 적이 없거든요. 지금 공항이 시작되고 나서 마이너스 3%가 뜨고 나서 뭐 2월 24일인가 마이너스 3%가 뜨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 이틀 연속으로 오른 적이 없는데 그 오늘 처음으로 일어난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근데 2008년도 금융위기나 2000년 닷컴 버블 같은 경우는 6거래일은 수시로 일어났어요. 수시로. 예. 폭락했다가 폭등을 하는 장에서 수시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시장을 바보 취급 안 하면 어떤 겁니까? 시장이 신호를 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은. 공항이 끝났다고 8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여줬는데 안 들어가. 두 달이 지났는데도 또 안 들어가요. 예. 마이너스 3%가 안 뜨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내 머리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입니다. 결론은 매뉴얼을 지키자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8거래일 상승이 일어나면 주식 사면 된다라는 거고요. 주식 거래되는 날을 기준으로 이제 8거래일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뭐 수요일서부터 시작하면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면 주식 사면 됩니다. 나스닥 9817.18입니다. 그리고 7월 첫 거래일 주식 사면 됩니다. 나스닥 5월, 6월에 마이너스 3%안 뜨면. 그리고 마이너스 30% 지점이 오면 말뚝 박는다. 이게 6872.03입니다. 그리고 멘탈이 내가 뭐 도저히 나 잠을 못 자겠다 억울해서 그러신 분들은 월요일이라도 사세요. 예. 그 뭐 망설이지 마시고 그래도 세일하는 겁니다. 15% 정도. 예. 그러니까 사시고 떨어질 때 울지 마시고 예. 꼭 사세요. 예. 자,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